앞으로 미래 자산 가격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있으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알아내야 되느냐?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BTS가 7명인데 나와서 막 뛰어다니잖아. 왜 쟤네들이 인기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 분은 재테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어디 있어요? 좀 전에 터널에 들어왔거든요. 터널에 들어오면 깜깜하죠? 강원도 같은 데 가면 막 터널 나오잖아. 막 달리다 보면 저기 한 줄기 빛이 보이지. 드디어 터널이 끝나나 보다. 그러면 이제 이쯤 오면 이제 끝나고 회복이 와야 되는데, 강원도 가보면 터널 딱 끝나자마자 좀 지나면 또 터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왜 3년차, 5년차 직장생활인데 왜 이렇게 피곤하고 왜 이렇게 우울하냐? 통장이 옛날하고 똑같은 거야. 벌어서 다 쓰니까 당연히 우울하지. 소비를 해봐도, 매운 걸 먹어봐도, 여행을 가도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안 되겠다. 그리고 호캉스를 떠나요. 그 다음에 파인 다이닝, 오마카세 이런 걸 다 하는 거야. 다 해봐도요, 절대 그 우울감이 안 없어지거든. 그걸 꼭 다 해봐야 알아? 돈 모으지 않는 한 우울감은 안 사라집니다. 과한 허세, 2가 넘으면 고도 허세, 2.5면 허세 장렬이야. 여러분 남친이 2가 넘는다 그러면 헤어지세요. 안 바뀌어 사람은 진짜로. 허세의 시작점이 1.5야. 1.5. 1년에 23억 5천만 원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로 6,525만 원이 나와.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여러분이라면 아파트 사서 6,525만 원 받는다가 나요? 아니면 예금해놓고 6,525만 원 받는, 어떤 게 나요? 어떤 걸 선호하세요? 앞에 앉은 죄로 아파트. 와, 아파트를 더 선호하는 거네. 근데 아파트 얼마인지 모르잖아 지금. 그러니까 예금은 23억 5천만 원을 넣어놔야 되는데 아파트는 그냥 얼마인지 모르죠.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제가 은행에 예금 23억 5천만 원 박아놓고 6,525만 원 이자 받는 게 안정적이에요? 아니면 이 아파트 사가지고 월세 6,525만 원 받는 게 안정적이에요? 어떤 쪽이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인 면에서는 은행이 안정적이지. 그러면 은행이 요구 수익률이 더 작아. 아파트가 은행의 예금보다는 요구 수익률이 높다 이거죠. 자, 그러면 아파트는 이거보다 싸야 돼요? 비싸야 돼요? 싸야 되는 거죠. 아까 요구 수익률이 분모에 있었잖아. 분모. 이 아파트의 지금 가격을 보여드릴게. 지금 현재 가격이 34억 6,750만 원입니다. 이 아파트는 반포에 있는 아파트고 레미안 퍼스티지라는 아파트인데 한강 절대 안 보입니다. 한강 보이면은 4자가 나와 앞에. 그냥 얘는 신세계 백화점이 보여. 고속버스 터미널이 보여요. 자, 그럼 이게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이걸 왜 사진 찍으라 그랬냐면 이거 찍으라 그랬잖아요. 자, 이 자산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현금 흐름이 분자값에 있죠. 현금 흐름이 크면 클수록 자산 가격이 비싸지죠. 돈이 많이 나온다는데 뭐 당연히 비싸지. 근데 밑에 분모값에 보면 요구 수익률이 있어. 요구 수익률은 안정적일수록 작아진다 그랬죠. 근데 여기 밑에 뭐가 있죠? 성장률. 성장률을 빼잖아. 성장률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기대감이에요. 그 미래 기대감만큼을 뺀다는 거지.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아파트의 현금 흐름은 6,525만 원. 얼마야, 집값은? 34억 7천. 그러면 분모값은 얘 나누기 얘 하면은 얼마냐면 1.88이야. 이렇게 낮게 나온 이유가 사실은 R은 은행보다 불안하기 때문에 아파트가 더 높아요. 요구 수익률이. 4야, 4. 근데 왜 얘가 1.88이 됐느냐? 사람들이 여기서 뭔가를 빼고 생각하는 거야. 뭘 빼느냐? 성장률. 사람들은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야. 2.12%는 올라갈 거다. 매년 2.12%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34억에 사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 자산 가격은 현금 흐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있으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알아내야 되느냐?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BTS가 7명인데 나와서 막 뛰어다니잖아. 왜 쟤네들이 인기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 분은 재테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거를 나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기대감을 읽을 수 있겠어요? 못 읽는 거지. 반포의 아파트를 지나가면서 저게 35억이래 그러면 미쳤다. 그런 사람은 영원히 그 아파트를 못 사요. 근데 저게 왜 35억이냐면 현금으로는 수익률이 조금 딸리지만 미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저렇게 가는 거야 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언젠가 거기 살 수 있는 거야. 테슬라가 왜 이렇게 비싸? 엔비디아가 왜 이렇게 비싸? 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금은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안 생기거든요. 옛날보다는 없는 거야. 근데 금리가 계속 높진 않을 거거든요. 이제 좀 지나면 지금보다는 조금 많이 낮아질 수도 있어요. 한 2년 후에는. 이런 현상이 또 발생을 할 겁니다. 기대감이 꽂혀있는 자산이 미친 듯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그때는 나한테 와서 주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질 않아. 사람들이 그냥 하더라고. 주식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퍼라는 게 있어. 퍼.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거는 이걸 아파트에다 하면 집값 수익 비율하고 똑같은 거예요. 집값이 얼마지? 34억 7천. 지금 연간
그러면 월세가 얼마 나온다 그랬지? 6,525만 원. 그럼 퍼가 얼마야? 얘 나누기 얘 하면은 53이야. 테슬라는 80이에요. 엔비디아는 300이야. 그거에 비해서는 아파트가 싼 거예요. 엄청나게. 다만 아파트는 한꺼번에 큰 현금을 동원을 해야 되니까 움직임이 좀 사실은 주식만큼 빠르지 않는 거지. 요거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이런 거죠. 자, 오늘 경제 얘기의 가장 마지막 뉴스를 통해서 경기가 지금 꺾이고 있다, 뭐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를 들으시지 마시고요. 아까 제가 숙제 드렸던 10가지를 매일같이 적으면서 내가 판단했을 때 지금은 경기가 어디쯤 와 있는 것 같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후퇴, 침체, 회복, 상승 4단계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어디 있어요? 좀 전에 터널에 들어왔거든요. 터널에 들어오면 깜깜하죠? 강원도 같은 데 가면 막 터널 나오잖아. 막 달리다 보면 저기 한 줄기 빛이 보이지? 드디어 터널이 끝나나 보다. 그러면 이제 이쯤 오면 이제 끝나고 회복이 와야 되는데 강원도 가보면 터널 딱 끝나자마자 좀 지나면 또 터널이야. 터널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고요. 미국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의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면 침체일 때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돼요? 자, 경기가 너무 어려워. 그럴 때는 금리를 어떻게 해줘야 돼? 낮춰야지. 근데 지금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왜 못하고 있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야, 지금. 우리 마음대로 독립이 안 돼 있는 거야, 통화정책이. 자, 그런데 2021년도에는 경기가 상승이었거든요. 여러분 2021년도에 경기 상승한 거 알았어요? 2021년도에 코로나였잖아. 그때 다 어렵다 그랬는데? 아니요. 그때 경기가 상승하고 있었어. 그때 금리 인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금리를 또 거꾸로 인하를 했어요. 어렵다고. 그러니까 지금 통화정책이 계속 엇박자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경제 지표를 가지고 지금 후퇴인지 침체인지 회복인지 상승인지를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돼야만 합리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두 번째 시간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세상에서 여러분 제일 재밌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돈 버는 게 제일 재밌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왜 직장 생활하면은 취업하면 되게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안 행복하고 왜 이렇게 나는 힘들고 왜 이렇게 우울하고 왜 이럴까? 그게 왜 그러냐면 돈을 번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3년 차가 되고 5년 차가 되고 7년 차가 되면 내 통장도 그만큼 성장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3년 차, 5년 차 직장 생활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고 왜 이렇게 우울하냐? 통장이 옛날하고 똑같은 거야. 벌어서 다 쓰니까 당연히 우울하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최근 제가 좀 바빠졌거든요. 직전 1년서부터 지금 올해 상반기까지 일요일만 빼고 토요일까지 다 포함해서 하루에 스케줄이 3개씩 있어요. 진짜 힘들거든요. 유튜브, 방송, 강의, 책 써야 되니까 책 쓰면 뭐 인쇄 나오죠. 그 다음에 뭐 원고 써달라는 데 있지. 너무 스케줄이 많아. 엄청 힘들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힘들어. 진짜 하나도 안 힘들어. 나도 깜짝 놀랐어. 이렇게까지 안 힘들지 몰랐어. 왜 안 힘든 것 같아요? 여기 들어오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뭐 제가 무슨 유명인도 아니고 뭐 단가가 무지하게 낮아요. 근데 어쨌든 내가 뭔가 뛰면은 돈이 들어오잖아. 내가 바쁘니까 그걸 쓸 시간이 없거든. 일단 이게 성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엄청난 성취감이 있는 건데 직장인들이 왜 그걸 못 느끼느냐? 돈을 안 모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우울한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다. 이놈의 코로나. 갇혀서 어디 가지도 못하니까 엽떡을 시키는 거야. 매운 걸 먹으면 막 땀이 나잖아. 스트레스 풀리는 것 같아. 근데 좀 지나면 별로 똑같아. 그리고 거울 앞을 보면 부어있는 나를 보면은 뭔가 BMI 지수가 좀 쫙 올라가면서 더 스트레스 받는 거야. 아, 이거 아닌가 보다. 좀 더 쇼킹한 일을 해야 되겠다. 명품. 이거다. 내가 이걸 안 가져서 우울한가 보다. 그리고 그거를 진짜 질러요. 자기 월급 막 3개월치를 넣어가지고. 처음에 뜯을 때, 자랑할 때, 이럴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 좀 지나서 이제 막 카드 할부금 나오기 시작을 하면 이상하게 더 우울해. 그때보다. 소비를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될 때 나오는 게 뭐야? 이제 코로나도 끝났겠다. 톡파원 24신가 그걸 보다 보니까 스페인을 가야 되겠다. 에펠타워 앞에 가 사진 찍어야 되겠다. 근데 갔다 오고 나서 카톡 푸사는 좀 화려해진 것 같긴 한데 그 카드 영수증 날라오면 또 우울한 거야. 소비를 해봐도 매운 걸 먹어봐도 여행을 가도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안 되겠다. 그리고 호캉스를 떠나요. 그 다음에 파인 다이닝, 오마카세 이런 걸 다 하는 거야. 다 해봐도요 절대 그 우울감이 안 없어지거든요. 그걸 꼭 다 해봐야 알아? 돈 모으지 않는 한 우울감은 안 사라집니다. 1,000, 1,500, 2,000밖에 안 되는 목돈이지만 그게 성장할 때 그 기쁨이 어마어마하다. 우울증?
싹 사라집니다.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저축이라는 거지, 저축. 최근에 여러분들이 맡긴 은행들이 좀 불안하다. 뭐 새마을금고 문제도 있었고, 파인이라고 하는 금융 소비자 정보 포탈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자, 이게 메인 화면이야. 이 화면을 밑으로 쭉 드래그 해갖고 내리면은 맨 밑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 보험회사, 은행, 저축은행, 그 다음에 뭐 증권사, 이게 다 나와요. 그럼 그걸 클릭하고 들어가. 그러면 뭐가 나오냐? BIS 비율, 고정이하 여신 비율, ROA 이런 게 나오는데 제가 은행 이름은 가렸어요. 이게 3개월에 한 번씩 발표되는 자료예요.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나 딱 보니까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라는 게 부실채권 비율이에요. 내가 돈을 맡긴 은행에 누군가한테 돈 뜯길 만한 채권이 얼마나니까 얼마나 빌려주고 돈을 지금 못 받을 가능성이 있냐가 나오는 거야. 여기 보면 4.39였던 게 4.9 올 증가했죠. 계속 다 증가야. 딱 두 군데 빼고는 다 증가죠. 근데 문제는 여기는 퍼센테이지가 이거 높지요. 굉장히 높죠. 이게 저축은행이에요. 고정이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채권을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인데 요 고정 밑에 세 개, 요거의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은행이에요. 여러분들이 급여 받는 1금융권 은행 제일 높은 애가 0.52야. 0.94도 있네. 은행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큰 문제가 없어.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앞에 사진은 저축은행이거든요. 아까 최고 높았던 게 14%도 있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자, 이걸 확인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해온 거고요. 돈줄남이 왜 이렇게 차에 대해서 극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제가 BMI 지수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BMI 지수가 뭐냐면 블러프 매스 인덱스라는 게 자동차에 대한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세후 연소득 곱하기 0.5, 50% 분의 자기 차량 가격. 요게 이제 BMI 지수인데 1 미만이어야 정상이에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받는 세후 월급의 6개월치 이상 차를 타면 안 된다. 근데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차를 비싼 걸 타니까 일을 갖다 댔다가는 정상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월급 300이면은 1800이죠. 차량을 1800짜리 탄다 그러면 이게 1이에요. 자, 보세요. 1.5까지 정상으로 봐줍니다. 1.5까지. 그럼 1.5라는 게 뭐야? 자기 월급에 9개월치 월급의 차를 타면 그냥 거기까지는 내가 그냥 정상으로 그냥 봐주는 거야. 그럼 그 위는 과한 허세. 2가 넘으면 고도 허세. 2.5면 허세 장렬이야. 여러분 남친이 2가 넘는다 그러면 헤어지세요. 안 바뀌어 사람은 진짜로. 허세의 시작점이 1.5야. 1.5. 자, 월소득 400만 원 안 되는데 차 뽑겠다는 거 자체가 허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월소득 9개월치 이상 차를 타는 거 안 된다. 자, 여긴 수도권입니다. 집값이 비싸요. 지방 가서는 이렇게 안 해. 지방 가서는 2까지 괜찮다 그래. 왜냐하면 지방은 집값이 싸잖아. 여기는 수도권이야,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제가 레이를 2012년도에 샀어요. 2018년도에 팔았어. 하도 성화를 해가지고 좀 외제차를 타자 그래갖고. 왜냐면 동네가 8이 외제차고 2가 뭐야? 제네시스야. 그런 동네에다가 레이를 끌고 다니라고 했으니 동네 아줌마들이 그런가 어머 차 귀엽다 이래 막 보면. 그래서 세컨드카야 뭐 이래. 그래서 내가 드디어 2018년 7월에 사업자 명의로 외제차 좀 싼 거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그게 5년이 된 거야 이번 달이. 그래서 그 차를 이번에 이제 뭐 인수를 할까 어쩔까 하다 그냥 인수하자 타던 거니까. 근데 인수 가격이 얼마인가 봤더니 1,539만 원이야. 자, 여기서 여러분들 뭘 느끼느냐? 5년 동안 차 가격의 65%가 날아간 거야. 여러분들은 차를 살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이거 유지비 얼마 들까 막 계산을 해. 아껴 타면 한 달에 55만 원에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고 사는 거야.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차가 5년이 딱 지나면 65%가 날아간다고요. 그럼 그 65% 날아간 거를 얼마를 한 달에 날아가는 건가 계산하면 그것도 또 55만 원이야. GV80 5천만 원짜리 차를 딱 뽑잖아? 한 달에 그냥 110만 원이 땅바닥에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 50만 원이면 유지비 될 것 같은데 그러고 사고 앉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야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왜 뭐가 문제냐?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마치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 누님이 독일에 사는데 조카가 있어요. 근데 걔가 92년생이라고 연봉이 얼마냐면 30만 유로래. 3억이 좀 넘는 거예요. 프랑크푸르트 시내에 사는데 차가 없어요. 왜 차 안 사냐 그랬더니 다운타운에 있는데 차 살 이유가 없다는 거야. 외곽에 있으면 차가 필요하지만 그럼 나는 외곽에 나가더라도 차를 사면 골프를 사겠다. 벤츠나 BMW 안 타냐 그랬더니 벤츠 BMW는 웬만큼 부자가 아니면 안 탄다는 거예요. 야 한국은 있잖아 벤츠 BMW가 발에 채인다 그랬더니 도대체 얼마나 부자길래 벤츠 BMW를 타냐 이거예요. 그게 정상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비정상이 되어 있는 거지.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심각성을 잘 몰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차를 좋은 걸 타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봐줄 거라고 생각하죠? 경제적으로 좀 훌륭한 사람. 미국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굉장히 비싼 차를 타면 뭐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열등감 있나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 생각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좋은 차를 탔을 때 우와 부자다, 벤츠 끌고 왔다, 부자다 이런 생각은 우리나라 사람만 하지, 미국 사람은 벤츠 끌고 왔다 그러면 쟤 무슨 열등감 있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은 부자라고 생각하느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를 내면은 부자라고 생각해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는 리볼빙이나 할부가 없기 때문에. 제가 왜 차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느냐면, 일단 젊은 시절에 돈 벌기 시작하면 일단 차를 딱 사잖아. 그러면 그냥 5년 노예가 되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GV70을 뽑을 거냐 지하철 타고 다닐 거냐 엄청 고민하다가 안 뽑고 지하철을 타고 다니기로 결심을 했잖아요. 그러면 뽑은 사람과 안 뽑고 지하철 타는 사람의 5년 후에 자산 차이는 얼마?